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배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배당이 뭔지, 그리고 왜 나는 못 받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우리도 챙겨받는 투자를 하도록 합시다. 한국에서는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월 배당을 주는 ETF도 있습니다. 월 배당을 준다는 건 월세를 받는 거랑 같은 효과겠죠? 그럼 지금부터 배당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세 차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달이 나오는 월세 수익을 내는 투자가 있겠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것도 시세 차익을 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한 거에 대비한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배당을 받는 수익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듯이 기업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달이 받는 배당도 있고 1년치 모아서 한 번에 받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수익과 똑같은 기업의 배당 수익이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정말 대박인 투자입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배당이 뭔지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치면은 이 핸드폰을 팔아서 매출이 발생되고, 이 매출에 따른 수익을 다시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수익을 가지고 다시 핸드폰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분에 비례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고, 배당을 줄 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업과 주주가 동업하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배당금은 그러면 언제 나올까요?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왼쪽 화면과 같이 증권정보 포탈에 세이브로라고 치면은 왼쪽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을 누르고 그 밑에 주식관리 일정을 누르고 나면은 대금 지급 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업명을 치고 나면은 아래와 같이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일은 분기, 반기, 연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증권정보 포털에 세이브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을 누르고 그 밑에 있는 배당 내역 상세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기업명을 서치하고 나면은 오른쪽 아래에 배당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강원랜드의 2019년에 나왔던 배당금인데요. 배당 금액은 주당 9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금 곱하기 주수를 하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이게 100% 나한테 그대로 오는지, 혹은 세금을 얼마만큼 가져가는지, 요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1000만 원 받았을 때랑 5천만 원 받았을 때, 요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세금을 둘 다 이자 소득세 15.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달라지는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는 15.4%에서 머물게 되고, 5천만 원 벌었을 때 여기서는 추가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24%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15.4%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8.6%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15.4%만 내면 돼서 153만 원의 세금을 내고, 5천만 원 벌었을 때는 15.4%의 이자 소득세 플러스 그리고 8.6%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돼서 1028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좀 많은데요. 이래서 배당금은 정확히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를 확인해보고 투자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식을 언제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괜히 잘못 사서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떨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배당일이 2021년 4월 29일에 주는 연배당이다 라고 하면은 2020년에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언제든 사고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12월 28일에는 주식을 꼭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일과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절대 받지 못하니까 12월 28일에 주식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28일에 갖고 있는데 29일날 혹은 30일날 팔아도 되나요? 네, 팔아도 됩니다. 28일만 꼭 갖고 있다가 29일이나 30일엔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28일날 올라갔다가 29, 30일날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배당주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직접 게임하는 직접 투자에는 국내와 해외 주식을 직접 사서 배당을 내가 내 주수대로 받는 게 있고 반대로 게임을 지켜보듯이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고배당 ETF를 사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종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고배당 ETF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인데요. 시가총액이 1970억 원이고 운용 소수로는 0.23%를 떼갑니다.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5.21%로 상당히 높은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아리랑 고배당이 어디를 투자하고 있느냐? 그건 코스피 200에 구성되어 있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30개의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 양해나 하남금융지주, 포스코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기사가 나왔죠. 고배당주 중에서 5%대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배당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고배당 주식입니다. 앞에 ETF에 들어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시가총액을 봤더니 8조 2천억 되고 1년 동안 변동폭을 보면 마이너스 25%로 많이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면 7.6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가 됐죠. 1분기 순수익이 6,570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더 올라가기 전에 눌림목에서 조금씩 매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해외 고배당 ETF입니다. SPHD인데요. 이게 어디에 투자하는 종목이냐? S&P 500에 배당 순으로 나눠서 75개의 저변동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작은 이런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원화로 계산했을 때 35조 6천억 되고 운영 보수는 0.3%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5.4%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고배당 주식입니다. 에머슨 일렉트릭인데요. 이 기업은 전기 전자 쪽 제조업인데 자동화 솔루션이랑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시가총액이 원화로 계산하면 39조 5천억이고 1년 동안 변동폭이 마이너스 19%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3.39%로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작지만 이 기업의 엄청난 강점은 바로 왕족주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배당을 계속 늘려온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온 기업 중에 하나로서 외국에서 미국에선 되게 각광받고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배당주를 투자할 때 꼭 봐야 될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금이 줄고 있지 않은지, 인상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배당률이 준다는 건 그만큼 주주 환원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회사인지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배당만 많이 준다고 좋은 기업이 아니라 업력이 좋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부채가 작은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 배당으로 해서 배당을 갑자기 많이 준 경우는 이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 배당을 얼마나 자주 주는지, 그리고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당주 관련돼서 ETF와 주식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종합편을 말씀드렸으니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외 ETF 배당주가 뭐가 있는지 종목별로 분석하는 시리즈랑 국내 ETF는 또 배당주가 어떤 게 있는지, 주식은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